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낭독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간간히 제 생각도 함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매일이 바쁘고 경쟁은 치열하고 그 가운데 나와 또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게만 보이는 날. 그런 때 우리에게는 인문학이 주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이 책 알고 보니 나의 욕망은 남의 욕망이었습니다를 읽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들 또 제 마음속의 집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커리어적으로도 또 개인사적으로도 많은 걸 경험하고 이제는 원숙해지는 지점에 이른 저도 가끔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들보다 풍부한 감성,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배우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또 한참 직업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에 저는 다른 선택을 했고 또 그래서 배우로서의 삶은 저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인 셈이죠. 어쩌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마음 한켠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뭘 원하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시선 그리고 판단을 더 크게 염두에 두었기 때문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자, 알고 보니 나의 욕망은 남의 욕망이었습니다는 20대 특히 20살 이제 갓 성인이 된 분들을 위한 예쁜 책인데요. 그런 여러분에게 살면서 필요한 자칫 뻔해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 포인트를 담아낸 작은 인문학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피아의 책 한 숲 시작합니다. 내 삶에 다가온 가장 아름다운 라틴어 문장 3가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잡아라. 그리고 덧붙이는 말 1가지. 삶의 끝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올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일회적인 시간으로 까마득히 먼 우주의 시간에서 찰나적 순간 은총처럼 찾아온 삶의 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사라질 우주의 머나먼 어두운 시간으로 섬광같이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시인의 말처럼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 가지려는 놈은 도둑놈.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 케네디 대통령이 특히 좋아했던 미국의 개관시인 프로스트는 그의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 에서 2길을 다 갈 수 없었음을 안타까워하며 한 길을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담담히 한숨 쉬듯 노래를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영혼을 휘감았던 실존주의 철학의 명제 중 하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였습니다.
요즘도 흔히 말해지는 선택과 결단은 적어도 실존 철학에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부닥치는 현실이었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결단은 피할 수 없는 실존 상황이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질 수는 없죠. 이곳을 선택하면 저것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프로스트의 말처럼 이 길을 가는 것은 저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길은 여러 갈래 길에서 특히 두 가지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끊임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옳다고 선택한 이 생각, 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내가 버린 다른 생각, 또 내가 안 간 다른 길보다 반드시 더 나은 생각, 더 아름다운 길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 보여서 간 길이 내가 가지 못한 저 길보다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길인지, 정말로 맞고 옳은 길인지 장담할 수는 결코 없는 거죠. 내게는 이 길이 멋지고 옳아 보이기에 나는 이 길을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저 길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하고 틀린 길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선택하고 달려가는 길이 이게 아니다 싶은 그런 길이 되었을 때 나의 그 선택이 샤르트르의 말처럼 전 인류를 대신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또 그럴수록 더욱 나는 반성을 합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라고 마치 성당의 미사 시간에 3번씩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자기 반성의 말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자기 반성의 순간에도 가끔씩은 이렇게도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내 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 탓일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 탓일 수도 있습니다. 내 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 탓일 수도 있습니다. 칼 포퍼 비판적 합리주의 철학의 기초가 되는 생각 중 하나도 이렇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당신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비판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지금 서로가 갖고 있는 견해보다는 덜 틀린 의견에 함께 접근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삐딱한 시선과 생각으로는 내 탓이오, 내가 틀렸습니다란 자기 반성의 고백 속에는 언제부턴가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틀렸소 라고 말하는 자기 반성 없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석연치 않은 그런 윤리적인 정신적 우월감이 섞여 있다고 느껴집니다. 단순화한다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나는 바로 그 나의 틀림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는 너보다 우월하다 라고 을쓰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나아가 너는 스스로를 반성할 줄 모르는 너는 나 같은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아는 나 같은 사람의 지도를 받고 너의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지시와 강제의 목소리가 그 윤리적 우월감의 냄새와 함께 뒤섞여 들려오는 겁니다. 물론 좀 지나친 걱정이자 기호이겠죠. 하지만 어떤 고백과 자기 반성은 분명 고백도 자기 반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문화 권력과 도덕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조금만 깊이 있게 또 유머러스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 길이 틀려서가 아니라 단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어서 이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지 않은 저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나무라고 그것을 시정하려는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가치와 믿음과 이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치와 믿음과 이상을 선택한 타인을 함부로 가르치고 억압하고 심지어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혹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빚어낸 혐오와 증오가 문화와 도덕이란 이름의 지배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때때로 자문할 수 있는 자기 신념에 대한 여백과 자기 마음에 대한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쑥스러운 제 얘기 하나를 덧붙이고 끝내렵니다. 가끔 여자친구는 만나지만 좀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노총각인 저에게 제 어머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르지 마라. 하나만 있으면 된다. 다 갖춘 사람 원하는 건 잘못이야 라 하시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산이 좋으면 물이 시원찮고 물이 좋으면 산이 시원찮은 법이다. 산 좋고 물 좋고 다 가지려는 놈은 도둑놈이다 라고요.